12운성이 있고 12신살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12개가 이게 어디요? 12개를 보면 떠오르는 게 12지지가 떠오르죠. 12지지가 떠오르는데 이 12운성은 이제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는 나중에 좀 소개해드리고 일단은 12운성하고 12신살 하는데 요 운성은 약간 힘하고 연관되어 있는 신살은 속성하고 연관됩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움직일 때 힘을 줘가지고 밀어버리면 힘에 의해서 떠밀려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12운성이라고 하면 12신살은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니까 가장 예민한 부분을 탁 건들면 그 사람이 확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려운 부분을 살짝 건드렸더니 확 웃거나 이런 어떤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인간의 어떤 변화, 감정의 변화라든가 기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운성하고 12신살은 일단은 기본이 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삼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중국인들은 이게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각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둥글 원자 각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간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갑을 병정 무 지지는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운동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양운동, 밑으로 내려오는 음운동 이렇게도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죠. 이렇게 순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갑을 주고 무가 기를 연결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지는 이 방자가 모서리 방자예요. 모서리예요. 모서리가 있다. 그래서 지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는 네모, 하나는 세모 다 모서리가 있죠. 모서리가 있는데 이 네모를 딱 또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동방, 남방, 서방, 북방 그래서 사방이죠. 사방. 여기는 이게 삼각형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사각형보다도 또 삼각형이 더 안정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져 있는데 그런 사방이라고 방자를 따서 이게 이제 주로 방학 뭐 여기 또 하면은 계절 뭐 아니면 뭐 혈연 이런 얘기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사방을 표현하면 뭐냐 이렇게 쓰죠. 사각형에서 동방에 목이 임묘지 남방 이게 동이고 남방에는 사오미 서방에는 신유술 북방에는 해자추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방 그래서 사각형은 주로 이렇게 사방에 대해서 동서남북 이야기하고 여기 동이 목이고 화가 남이 화고 서가 금이고 북이 수죠.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고 요거 이제 응용이 돼서 어디로 가요? 이제 수장도로 가죠.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거 수장도를 꼭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드베다 손에다 하는 거죠. 임묘지, 사오미, 신유수, 그 다음에 해자추 이렇게 해서 여기 동, 남, 서, 북 이게 수장도로도 이렇게 응용이 돼요. 근데 삼각형은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그래서 그냥 삼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합은 왕지를 중심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삼합이고 여기 이제 동호회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서로 맘 맞은 놈들끼리 뭉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지는 항상 사각형 아니면 삼각형입니다. 근데 삼각형은 주로 이제 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합은 임묘지, 인목, 사오미화, 신유술, 서, 해자축, 북인데 그럼 이 삼합의 정체는 뭐냐? 4칸 가면 궁합도 안 본다. 호랑이 다음에 4칸 가니까 5.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삼합부터는 이렇게 오셔요. 요거 이제부터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셔요. 나눠서 처음에는 생지, 그 다음에는 왕지, 그 다음에는 묘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호랑이,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인호술은 무슨 동호회를 만드느냐? 화국을 만든다. 이렇게 오셔야죠. 왕이 이 오가 화의 왕이니까
왕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서대로 인 다음에 묘잖아요. 그러니까 묘가 여기다 왕지를 써주고 네 칸 가니까 미고 네 칸 가니까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호술이면 목구. 그 다음에 이제 진이죠. 진은 여기 있잖아. 진 여기다 써주고 진에서 네 칸 가니까 신에서 네 칸 가니까 자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또 수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 다음에 뭐예요? 사죠. 사는 생지잖아. 네 칸 가니까 네 칸 가니까 사유축. 이렇게 해서 근국. 이 다음에 뭐가 온다고? 말이 오겠지. 맞잖아. 말은 어디다 써줘야 돼? 여기다 써주잖아. 네 칸 가면 당연히 이거 나오겠지. 네 칸 가면 다시 이게 나오겠죠. 무슨 말이다? 계속 순환하겠다. 그래서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 계속 순서대로 간다. 요거 순서대로 갔더니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맞죠? 계속 이렇게 해서 요게 계속 순환됩니다.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걸 써야 되냐면 이제 운을 볼 때 나중에 이제 세운을 보거나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운명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타고난 사주팔자, 그 다음에 대운, 그 다음에 세운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간지로 쓰여 있잖아요. 천간, 지지로 쓰여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럼 이 지지를 다 여러분들은 뭘로 봐? 이는 목으로 보고, 묘는 목으로 보고, 지는 토로 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이는 인호술, 묘는 해묘미, 지는 신자진, 사는 사유축, 오는 인호술, 미는 해묘미, 신은 신자진, 유는 사유축, 술은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그래서 나중엔 이 글자를 지지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방합으로 봤던 게 이제는 삼합으로 봐야 돼.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한번 어설프게라도 여러분들의 개념을 잡으려고 이게 삼합의 요소다라는 거지. 이게 뭐야? 나중에 궁합도 안 보는 그거잖아요. 궁합 시간 우리 평생교육 배웠잖아. 자기보다 서열이 윗서열, 아랫서열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항상 기준을 잡으면. 그리고 여기는 자기끼리 마음이 통하는 거고 위로는 윗서열, 아랫서열. 그래서 남자는 윗서열, 여자는 아랫서열을 서로 그게 궁합이 잘 맞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칸 건너뛰면 적대적인 관계, give and take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재미난 게 있죠. 인오술, 여기 토는 어디 있어? 토는 화하고 같죠. 얘는 인오술은 화의 깃발만 드는 게 아니고 토의 깃발도 듭니다. 화토 깃발 같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동방, 목국의 생지였죠. 입춘 우수였잖아요. 사는 남쪽에 화를 열어주니까 입화소만 화를 열어줬어. 신은 서방에 금방을 열어줬어. 입추초서. 해는 입동소설이야. 근데 이제는 삼합으로 또 다른 역할을 하죠. 이는 뭐라고요? 화국에 화방이 아니고 이는 원래 목방이죠. 목방에 이 방자 붙여가지고 목방의 생지만 역할하는 게 아니고 화국의 생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는 남방의 왕이기도 하지만 화국의 왕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술은 서방의 묘지이면서 화국의 묘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역할을 바꾼다. 이게 어디에 써놨다고? 지장간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에 인, 신, 사, 해 생지들이 뭐야? 그래서 여기는 다 물려받고 앞에 거 받고 이는 뭐라고요? 화국의 생지이면서 목방의 생지야. 지장간을 표현했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다시 신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 수국의 생지이면서 서방의 생지이라. 사는 사유축 금의 생지이면서 사오미 화방의 생지이고. 해는 해묘미 목국의 생지이면서 또 해는 겨울에 북방의 생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시험만 배운 게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역할을 두 개 하는구나. 이 인신사의 다 문지기라고도 했고 생지라고도 했고 기운은 역마의 기운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 했었단 말이야. 인신사에. 그죠? 되게 간단했단 말이야. 그리고 좌오묘유는 뭐라 그랬어요? 왕지들인데
이 왕지들은 자는 수방의 왕이고 수국에도 왕이야. 영원한 얘는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양이든 음이든 다 자기가 케어할 수 있는 불변의 수나라의 왕이에요. 묘는 목방의 왕이고 목국의 왕이야. 묘는 누가 봐도 명실상부하게 목의 왕입니다. 그래서 양목이든 음목이든 다 자기 수중에 가 있는 거야. 묘는 서방의 왕이고 또 이게 왕신. 그래서 경, 신, 양금, 음금의 모두의 왕이라는 거야. 그런데 오만 좀 틀리게 뭐다? 오는 양화와 음화의 왕이면서 또 하나는 나는 토의 왕이기도 하다 해서 기를 여기다가 중간에 하나 더 놓았던 거예요. 여기 이제 좀 약간 차별화된 특징, 즉 화하고 토의 왕 둘 다 나는 왕이야 라고 표현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골 때리는 놈이 뭐다? 진술축이다. 얘네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묘진, 목방의 세력을 극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여름을 열어줘. 맞죠? 물급필반을 딱 떠올리더라고. 그 세력을, 봄의 세력을 극으로 끌어올려서 여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죠? 여름의 세력을 극으로 끌어올려서 가을로 바꾸고, 가을의 세력을 극으로 끌어올려서 겨울로 바꾸고, 겨울의 세력을 극으로 끌어올려서 봄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세력을 극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세다는 이야기야, 약하다는 이야기야? 세다는 이야기잖아. 세단 말이에요. 쥐는 뭔 기운이 세다고? 목 기운이 세. 목 기운이 세. 목 기운이 세다고. 수는 무슨 기운이 세? 가을. 그렇죠. 축은 무슨 기운이 세? 겨울, 수. 미는 무슨 기운이 세? 화. 아니, 선생님, 왜 원장님 세다고 해놓고 음을 쓰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무르익은 기운이. 양이 센 게 아니야. 헷갈리지 마세요. 양이 센 게 아니고 음이 셉니다. 남자가 세, 여자가 세. 여자가 세. 그래. 그러니까 음이 세단 말이야. 양은 내가 했죠. 적천수에 오양, 종기, 부종세. 양들은 명분, 가오만 좋을 뿐이야. 그런데 부종세, 허세이기 십상이야. 멋져 보이지만 허세이기 십상이 양이야. 음은 오음, 종세, 무정이.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세력만 쫓는 게 음이야. 그래서 음이 굉장히 강함을 표시한다 합니다. 그래서 지는 을, 친, 개. 이게 뭐다? 여기이면서 이게 뭘 의미한다? 계절의 극이야. 계절이 아주 극성한 거. 이 기운이야. 그럼 이거 센 거야, 약한 거야?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충리에 있는 이 첫 번째 있는 기운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이 또 무슨 역할을 해? 중요한 역할. 중요한 역할을 중간에 놓는다잖아요. 그게 바로 술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화국의 묘지. 그렇지. 술은 화국의 묘지. 간단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해? 첨가하고 화국의 묘지. 그럼 화를 써야 돼. 화를. 음화를 써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정화를 써야 돼. 술토는 정. 지는 뭐야? 지는 수국의 묘지잖아. 그럼 뭘 쓰면 돼요? 나오는 그렇죠. 그러면 축은 궁극의 묘지니까 그렇지. 이는 목국의 묘지. 목국의 묘지. 천간에 목을 써야 돼. 그 다음에 원래 자기의 기운은 뭐라고? 토야. 그래서 여기는 지는 무토고 술도 무토고 축은 기토고 미는 기토야. 왜 음토란 말이야. 음토. 이건 양토고. 요게 지장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게 삼합이에요. 삼합. 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잠깐 이러면서 지장간을 복습을 했고 이 생지 왕지 묘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시기운성.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용어가 다르고 각도가 다른 것만 배우는 거야. 제가 이걸 그대로 끌고 오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삼합이라고. 삼합이 뭐라고요? 12운성하고 12신살에 다 터전이 되는 거예요. 삼합이. 뭐라고요? 삼합이 12운성하고 12신살에 터전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2운성도 하나, 둘, 셋, 넷. 12운성. 12운성도 뭐냐? 자, 목 하면 뭐다? 여기가 생지,
제일 높으니까 왕지, 묻히니까 묘지. 생, 왕, 묘. 생, 왕, 묘. 생, 왕, 목. 여기는 화, 여기는 금, 여기는 수. 자, 여기는 뭐 쓸 것 같아요? 목의 생지. 이거 계속 이거 온다니까? 이거 뭐야? 그냥 단순하게 해명이야. 화는, 금은, 수는, 이거라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는 여기 그렸어요. 그래서 요게 12개잖아요, 지지가.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빼면 9개잖아. 그러면 한 변에 3개씩. 한 변에 3개씩. 3개씩 그리는 거야, 3개씩. 그래서, 자, 해니까, 해, 묘, 미, 임, 오, 술, 사, 유, 축, 신, 자, 지 내었죠? 근데 나머지 거 한번 써볼까요? 해 다음에 뭐가 와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다 말을 떨어지잖아. 당연하죠. 인호술은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떨어질 거고. 사는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떨어질 거고. 수는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12인승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시작이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야, 목은 이게 생이고,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묘야. 그러면 이 생, 왕, 묘는 알겠어. 태어나고, 가장, 이게 문지기 역할을 했으니까, 태어나고, 가장 높은 데 있으니까 왕이고, 땅으로 묻었으니까 묘지야. 그럼 자는 뭐라고 해야 돼? 생 다음 칸이라고 해야 돼? 축은 그러면 생 다음 칸이고, 그래서 별도의 이름이 있는 거야. 그죠? 별도의 각각의 발이마다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을 지금부터 공개해. 이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